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보험공사에 있어도 지금 그거 다 안 돼. 끝까지 끈질기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애금보험공사에서 나왔는데요. 좀 한번 뵙고 싶어서 좀 왔습니다. 부실 기업인의 은닉 재산을 찾아라. 이것이 경제탐정 예금보험공사 특별조사 2팀에 떨어진 특명이다. 예금보험공사 검사역 유병국 씨와 이치규 씨는 황급히 경상북도 경산으로 내려갔다. 경산에 도착한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지도 확인. 그들은 지난 98년 9월 도산한 전자회사 사장 허 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으러 온 것이다. 지금 한번 확인해봐. 이건 316이네. 허 씨는 부도를 내고 한 달 만에 이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이 주택의 시가는 2억 6천만 원. 215네. 남직하겠구나. 그런데 마을 주민으로부터 허 씨가 주택 외에도 이 일대에 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세로치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 예. 참 캐면 캘수록 자꾸 탄광처럼 나오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즉시 시청으로 달려가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 맞네. 요것도 필요하고. 직원이 불확실하다든지 뭐 그냥 간단한 정보만 얻고 있을 때는 그 주변 거를 다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다 떼어버려야지. 현재 허 씨가 금융기관에 진 빚은 모두 338억. 재산을 많이 발견할수록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급하잖아요. 초조하게 기다렸던 토지 대장이 나왔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땅의 주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작은 아들한테 가볼까요? 알았습니다. 좋다 말았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날마다 갔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나 하게 사실 어쩌다 한번 나와도 크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해봐야지. 앞으로도 그냥 뭐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니까. 부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인이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이번엔 채무자가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다. 선생님께서요 재산을 갖다 사모님한테 많이 증여를 하셨는데 예, 그 경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의외로 채무자 윤 씨는 두 사람을 만나겠다고 했다. 예, 앉으십시오. 채무자를 만난 자리에서 검사역은 빈틈없는 수사관이 돼야 한다. 아이고 무슨 말씀. 그만두실 적에 회사에서 자른 겁니까? 잘렸죠. 잘렸습니다. 지금 퇴직금도 못 받고 있고. 두 사람에겐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퇴직금도 못 받고. 채무자 윤 씨는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전에 해임됐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은 그 무렵 5억 상당의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거라도 성심스러운 거 해서. 먹고 살아야고 솔직한 얘기로. 와이프도 못해 또 아프고 그랬어요.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성심스러우라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라고 뭐 다른 뜻은 없고.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이게 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일생 살아가는 게 네. 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고. 문제는 그가 전 직장에 연대 보증을 섬으로써 은행에 14억 5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 아픈 케이스죠. 왜냐면 오너가 아닌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어느 의원이 가다가 보증 안 쓰고 보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가슴 아프죠.
사정은 딱하지만 윤 씨의 재산은 회수돼야 했다.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중책을 맡은 곳이 예금보험공사다. 그 중에서도 특별조사 2팀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 채무자들의 은닉 재산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는 대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렸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검사역이라 불리는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경제 관련 지식이 풍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직 국세청이나 은행 출신이 대부분이다. IMF 때 은행을 그만둔 유 검사역과 이 검사역도 이곳이 제2의 직장. 13은 공감 잡혔으니까 한번 떼보고.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경제 위기에 불을 끄는 경제 119라고 자부한다. 우리 일이 환대받는 일은 아니죠. 그 사람들 옆에 가고 다른 데 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 내지는 사행위를 우리가 조사하러 다니는 건데 본인의 그 업무량을 실책을 순순히 인정하겠습니까? 행정만 치부를 잘 드러내려고 안 하죠. 전 직장에서 했을 적에는 정상적인 그런 서류를 이렇게 봤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은닉 재산을 찾는 거니까 한쪽에서는 피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찾으러 가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좀 입장이 미미하죠. 긴장되고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일단 반가워하진 않을 텐데. 그렇죠. 반가워 할 사람은 아니죠. 예, 자기 재산을 뺏을 거니까. 유 검사역의 담당 지역은 강원도.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9건의 사례를 조사하러 가는 길이다. 속초에 몇 시 도착이에요 이게? 이 출정하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제 가서 제대로 잡아내야죠. 그 지금 물건지가 확인이 안 된 지번이 확인 안 된 게 있는데 과연 시청에서 제대로 협조를 해줄지 그것도 또 의문이에요. 한번 가서 부딪혀봐야죠 뭐. 아유 지금 가서 뭐 아무런 자료 없이 진짜 백지 상태에서 다 뒤지는 거니까. 특별조사팀은 2인 1조로 모두 5개 팀이 움직이고 있는데 은닉 재산이 전국에 퍼져 있다 보니 한 달에 보름 정도는 늘 지방 출장이다. 사람이 많죠. 첫 조사 지역은 강원도 고성. 고성에 내린 두 사람은 가장 먼저 택시를 탔다. 지점장 출신의 은행 경력 25년이지만 지난 2월 입사한 이 검사역은 아직은 새내기. 탐문조사는 노련한 유 검사역의 몫이었다. 개발이 많이 되겠네요 앞으로. 예, 지금 그쪽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 땅이 여기 사는 사람들보다는 서울 사는 사람들 땅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현지 주민들 땅이 많죠. 근데 이제 88년도에 예. 그 현대에서 그 쪽으로 뭐 개발을 한다 그래서 그때 투기범이 한번 일었었어요. 그때 이제 땅을 팔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이 전 주류 회사 사장이었던 채무자의 부동산이 어떻게 처분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토성면을 찾았다. 실례합니다. 아, 형님.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2번지면 어디쯤 돼요? 저쪽으로요? 예, 고맙습니다. 부실 채무자의 재산 추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수사 기법이 걸음마 단계. 그래서 탐문 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 사람이 채무자 문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62번지라는 집 주소. 유 검사역은 집집마다 우편함을 확인해보고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번지수가 적혀있는 우편함을 찾을 수가 없었다. 4리 1번지 10분이 60번.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그렇게 찾아 헤매기를 2시간,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다. 신평 이장님 때문에
요 저기 함석집 보이죠? 다행히 이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촌로의 집을 소개받았다. 예예예. 저쪽 뒤에는 아주 좋은 데인데. 내가 개볼 줄 알거든. 집 찾기도 어려우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골은요, 저기 낯선 사람이 오면은 다들 쳐다봐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이장님 계신가요? 아, 여기 사세요? 여기 어렵게 만났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이건 뭐 보험공사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다 믿지 못하는 게 농주산도 지금 떼고 텔레비전 전수가 지금 거짓말해 연수가 정치도 거짓말인데 누굴 믿겠어 하여튼 곧 돌아가세요 하여튼 어떻게 그런 얘기 더 이상 노인은 두 사람의 신분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슨 뭐 먹어도 무슨 뭐 잘못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 자체도 거짓말하는 누굴 믿겠어 그만큼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하나도 못 믿고 지금 그것도 안 믿는데 누가 당연히 100원짜리니까 안 돼 우리 먹고 살아야 신신구대게요. 돈 있는 사람은 얼마씩 구대냐 놓고 4, 5만 원짜리 운동화 사시고 몇십 원 우리 지금 이거 이봐요. 넣는 거 하나 이거 사러 옷 사입을 돈도 없어. 노인을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자기 재산을 이상엽 씨한테 파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팔았느냐, 보증 채무를 물지 않기 위해서 갖다 빼돌렸느냐, 이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이게 어렵네요.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여관방에 짐을 풀자마자 두 사람은 또 다른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첫 단서는 재산 관련 서류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윤 씨가 어머니죠. 예. 어머니고. 이게 지금 평수만 크면은 아주 큰 건데 이게 이제 그걸 내일 아침에 이제 바로 가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야 합니다. 채무액 12억에 채무자 구 씨가 부도를 낸 시점은 10월. 그런데 그해 1월에 콘도를 처분했다. 채무액은 12억 원이나 남아있는 상태다. 한 30일 정도 뒤에 이분한테 이제 네, 바로. 근데 그 산 사람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처제예요. 처제. 그래서 이건 확실히 빼돌렸다 하는 그런 그 사회행위라는 것이 처제 보루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은행 생활을 하며 쌓아온 경험을 살려 두 사람은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갔다. 하고 이하고 이게 지금 같은 집에서 살면은 그냥 일단 근데 저희가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게 또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니까.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죠. 저희가 아무리 재산 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우리가 뭐 이제 소송을 건다든지 해서 귀찮게 구르면 안 되니까 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토성면으로 찾아갔다. 콘도, 예, 건너편. 근데 편의점 이거밖에 없는데. 검문소 콘도 건너편.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기필코 사건을 해결해야 했다. 실례합니다. 여기 저 앞으로 다행히 이번에 만난 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에게 무척 협조적이었다. 고작절 앞으로 그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예. 둘 중에 한 집인데 앞집이야 뒷집이야? 앞집? 드디어 두 사람은 채무자 문 씨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집을 확인했다. 안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 씨로부터 토지를 산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 사람 있을까? 은닉 재산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매수자를 만나야 했다. 이렇게 다 비었어요. 사무실이. 아니야. 끈질기게 가건물을 살펴보던 유검사에게 매수자의 이름을 발견했다. 여기 맞네. 이상하네. 실례합니다.
혹시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희는 서울 이제 매수자 이 씨에게 두 사람은 그가 어떤 이유로 토지를 샀는지 또 채무자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협조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건데? 혹시 저 봉풀이 산 거 25버지던가요? 예, 그거 사신 거 있으시죠? 예, 제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뭐 좀 여쭤볼 게 있어 왔거든요. 예. 과거 이제 한 5년간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그간에 선생님한테 이 봉풀이 땅이 이전이 된 부분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지회는 조건으로 맡았죠. 그걸. 그럼 나는 3,600만 원 고시라니 그 이자도 못 받고 그냥 남겨주고. 3,600원 돈도 들어가고 저당권도 아직 해지가 다 안 됐고. 그렇죠. 근데 줬는데 해지를 해준다는 조건에서 내가 저걸 해지를 하고 샀거든요. 예. 근데 해지를 안 해주니까 지금 곤란하죠. 나도. 결국은 그도 피해자였다. 채무자와는 아무 관계없이 단지 토지를 샀을 뿐인데 저당권을 해지해준다는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다 놔도 좀 해먹지. 저기 있으니까 뭐 하나도 뭐 살 사람도 오다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가지고요. 예, 괜찮아요. 그런 일이라면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은 며칠 동안 힘들게 찾은 그 정보가 하나가 이제 예, 하나가 그냥 이제 뭐 무산이 된 거네요. 회수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찾는 채무자하고 거래한 게 아니고 또 채권 채무 관계도 우리가 찾는 채무자하고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고성에서 이틀은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행선지는 삼척. 두 사람 우선 시청에 들려서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채무자 조 씨의 땅 위치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았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채무자가 자기 지금 현재 처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이제 집원이 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반 사람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서 이제 위치 확인하려고 지금 지적도 하고 임야도 하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 처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죠? 그 부분은요. 이 처로 추정되는 사람의 아들이 이 두 사람이 지금 등재가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호주가 지금 채무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하고. 채무자가 부인에게 증여했다는 이면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워낙 외지고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택시 잡는 일조차 만만치 않았다. 실례합니다. 그 봐라 10분 20분 가야 된대. 택시 기다리면은 한 2시간도 기다려야 된다? 어딘데 그래 기다릴 수 없고 네. 또 득산 버스가 12시 차 있고 11시인데 지금. 그럼 한 시간 됐어요. 아니면 3시 차 있는데. 아이고 버스도 많이 없네. 네, 거기는 없어 차가요. 천천히 걸어갈까요? 걸어갈까? 그래요. 걸어가다 보면 처음 튀어가지고. 공기도 맑은데. 검사역들에게 하루 10km 이상 걷는 일은 예산 일이다. 덕산 이장 댁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덕산 이장? 네. 집 자주 오시는데. 그러면 덕산이 네? 가서 인상 만들면 저거 가면 돼요. 어디요? 저 가면 저 유치로 마침 인근에서 윷놀이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임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장의 도움이 필요했다. 마침 이곳에 이장이 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내서 여기 세우.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오시기는 하죠. 오실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립시다. 오신다니까. 기다린 지 30분 만에 이장이 나타났다. 시골 지역의 땅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이장만큼 중요한 정보원도 없다.
개인 뉴스도 가야 되는데 살펴놓고 가야 돼요. 뭐 우리 이긴 걸로 그냥. 네, 이장님, 저희는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나왔는데요. 뭐 좀 하나 잠깐만 협조를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3층 들어가야 돼요. 아예. 근데 저희가 그 덕산리 산 6-1번지하고 6-3번지 거기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내려가 보니까 그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왔는데. 이장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채무자 조 씨가 부인에게 증여한 임야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쪽 같은데. 저쪽. 5,000평 규모의 임야는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조 씨의 몫은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조 씨가 은행에 진 빚은 8억 8천만 원. 그러나 빚을 갚는 대신 조 씨는 이 임야를 부인에게 증여해버렸다. 조 씨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또 있었다. 이 사람이 원소유주고 이 사람한테 증여를 했고요. 증여를 했고. 예, 증여를 했고 증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씨한테 담보 제공을 한 것 같아요. 다 합쳐서 한 4-5천 정도? 많이 후하게 쳐줘도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설정을 1억 5천 했다는 얘기는 너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도 근여자권 설정자도 무슨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인데 개인이 요것만 잡고서는 1억 5천을 빌려줄 리가 없거든요. 하여튼 머리 참 좋게 해놨어요. 자기 이대로 우리 추정하는 대로 한다면 자기 부인한테 증여를 해놨고 그것도 또 불안하니까는 또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중으로 지금 말이죠 안전장치를 취했다. 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또 이분들 좀 만나봐야 되는 건가요? 아예 만나봐야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추정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속단하기는 좀 이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소명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탐문 조사를 하던 두 사람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3번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산인데 이 땅은 정확히 제가 압니다. 이게 원래 말이죠. 이 땅 때문에 불악이 좀 시끄럽거든요. 이분들이 땅이가 모르긴 해도 여기에 많이 또 이 사람 앞으로 돼 있는 땅이 있을란지 몰라요. 왜냐면 원전에 여기가 후보 대상지 아주 일이 됐거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한때 이곳에 땅 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80%가 그렇죠. 그럼 여기 땅값 비싸겠네요? 땅값이 비싸면 그만큼 회수할 수 있는 몫도 커진다. 많이 비싸지 않아요. 얼마나? 임야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죠. 요 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쉽게 여기 29만 5천 원 팔렸고. 평당? 그렇죠. 여기 29만. 아니 요 집이 아니 요거 봐. 여기. 혹시 저 투자를 해놓은 땅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죠. 저는 전혀 모르죠. 불악이를 보면 마을 주민은 이 마을의 땅을 조 씨에게 소개시켜준 브로커가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 그 브로커를 만난다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더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분이 다 소개를 했어. 검사역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브로커의 이름뿐.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협조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사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아직 미국이나 일본처럼 불량 채무자에 대한 특별 조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이 사람이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샀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걸 소개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저 사람한테 팔았습니까 하는 것만 알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대해서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관계를 우리 보고 증명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해관계는 이 사람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없는 사항이 그 부분이에요. 두 사람은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참 맥거지죠. 찾으시려고 하는 다른 조사를 할 때는 협조가 되면서 공적 자금 회수하는 데에 협조가 안 된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조사하는 데도 편하고 또 뭐 회수하는 데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해가지고 뭐 세금도 줄이고 다 좋은데 이렇게 뭐 하여튼 맥이 빠지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열흘간의 강원도 출장을 마치고 두 검사역은 서울로 돌아왔다. 여기가 신한행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돈 장사 망하겠느냐고. 그렇지. 제일 남는 게 돈 장사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참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지금 돈 장사 아닙니까? 정말. 빌려줄 때도 마땅치 않고 받자니 운영할 데 없고. 예전엔 좋았지 진짜로. 참, 돈 장사 어디 망하겠느냐고. 은행이 문 닫겠느냐고 말이야. 강원도에서 파악한 은닉 재산은 모두 4건. 이제 채무자를 만나서 은닉 사실을 최종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채무 당사자를 만나는 건 처음이신데 예. 어떠세요, 저기? 그 각오랑 아니면 느낌이나 이게 솔직히 지금 긴장돼요. 예. 저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왜냐면 자기 그 치부가 드러나는 건데 사실은 오늘 가서 이제 하면은 좀 긴장돼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우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 만나 지금까지 직업이 사람만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예.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애로라든가 이런 걸 안 마음속에 그 부담이 없었는데 예. 오늘 가면서 상당히 긴장되고 좀 부담되네요 정말. 근데 그러면서 또 하셔야 될 일이고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이 참 국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죠.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두 사람은 채무자의 집을 확인했다. 이번에 만날 채무자는 형부로부터 콘도를 산 처제 오 씨. 오 씨는 콘도를 다시 팔아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회수 대상에 해당된다. 그럼 1, 가면 성운동 나오고 1 가면은 저 가련 초등학교 153번 종점 나오는데 그 부록이 196 그 부록. 그러면 요 길인가요? 이 길인가요?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길은 쭉 올라가다가 예, 저자. 채무자의 집을 향하는 두 사람은 무척 긴장되는지 아무 말이 없었다. 만나시기 전에 담배 한 대 태우고 들어가시게요? 예. 마음을 가다듬고.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그러나 채무자에게 두 검사에게 달갑지 않은 손님임에는 틀림없었다. 아유 열립니까? 유검사 형님은 그냥 들어가시기에는 좀 많이 떨리시나 보세요? 담배 한 대 태우고 들어가시는 거. 생각을 정리하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일일이 다 그 많은 공적 자금 회수하십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우리 이 검사 형님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후 두 사람은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예, 이게 저 옥시댁이죠? 마침 집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예, 저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왔는데요. 예? 예금보험공사에서 나왔는데요. 예. 혹시 댁이죠? 그런데 왜 무슨 일이?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 얼굴이 보여야지 말씀드리지. 여기 안 사시는데요? 예? 여기 안 사시는데요? 혹시 여기 안 사세요? 예. 그럼 어디 사세요? 혹시 미국 가셨어요? 미국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잔뜩 긴장한 보람도 없이 채무자를 만날 길은 막연했다. 일단 직접 만나 뵙는 건 조금 미뤄졌네요. 다른 사례로 또. 이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 이제 이 사람 못 만나는 거고. 오 씨의 미국행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 검사에게 다시 가족과 통화를 시도했다. 혹시가 언제 미국 가셨어요? 그럼 이 콘도 처분하고 가셨는가요? 그러면은 이 씨가 그 저기 형부의 콘도를 어떤 식으로 사셨는지는 오 씨가 미국에 있더라도 재산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삼척에서 확인한 채무자 조 씨의 은닉 재산 관련자를 만났다. 혹시 땅
조 씨는 부인에게 증여한 임야에 다시 제3자의 담보 설정을 해놨는데 바로 그 담보 설정자를 찾은 것이다. 98년 초인데. 벌써 한참 됐는데 이게? 예. 예. 그게 지금 그 땅을 잡고 1억 5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아 그거 전부 다 저거 됐는데? 맞춰겠습니까? 예. 언제요? 희소식이었다. 벌써 한참 됐는데. 담보 설정은 단지 서류상에만 남아있을 뿐 일찌감치 말소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은닉 재산을 회수하는 일도 가능하다. 두 사람이 이렇게 관련자를 찾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바로 손님께서 그 저당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산 추적하다 보면은 그 내용에 이제 채권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도 그 실익 여부를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돈은 얼마 안 됐었고요. 네. 저희가 합쳐갖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돈은. 이 사람 저거랑. 하여튼 지금은 이게 선생님은 이제 채권 채무 관계 없다는 옛날에 아무 관계 없죠. 네. 벌써 몇 년 됐는데. 네, 몰라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망의 소득을 얻어서 저기 건진하고 설정한 것이 그러니까 이미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바로 가압류를 들어가도 오케이가 되네. 아 이건 들어가서 바로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내려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파산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조사 사항만 이렇게 하면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거 법적 조치를 취해도 된다. 실익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통보를 하면은 파산재단에서 이제 소송 절차를 밟게 돼. 예금보험공사가 은닉 재산을 찾으면 곧바로 파산재단에 통보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후 설립되는 파산재단에서 은닉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단 한 건은 성공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있었다. 유검사역은 자문 변호사를 만났다.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승소할 가능성이 큰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 서울, 포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전남 뭐 재산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렇게 했거든요. 단순히 물건이 여러 건 중에서 세금한테 증여된 부분이 일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통째로 그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는 삼척에 있는 물건 다 하고 봉화에 있는 물건도 한테 증여로 돼 있고요. 또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포천에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전 재산을 다 넘겼다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보다 훨씬 초과된 부분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가지고 저희가 뭐 이혼 문제는 다툴 수는 없겠지만은 재산 변동 문제는 충분히 소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대개 이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재산을 빼돌리려고 가장이혼도 많이 하지만은 정말 이제 부부관계가 파탄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도 한번 탐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검사역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할 채무자들은 2000년 10월 말 현재 220억의 금융기관에 2263명 모두 1521건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그 내용도 한번 그냥 곁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거의 200개가량 돼요. 200개가량에서 그 문제가 되는 채권 채무자 관계들, 채권 채무자들 그리고 부실 책임을 지는 사람들 하면 숫자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두 검사역은 채무자 조 씨를 만나기 위해 채무자가 산다는 포천집으로 향했다. 지금 채무자하고는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채무자를 갖다가 약속을 하면 안 만나려고 그러죠, 분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가보시는 거예요? 예. 없으면 안 계시면 어떡하죠? 없으면 안 계시면 죽시고 기다려야죠. 116번. 그러나 관리인만이 집을 지키고 있을 뿐 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끔 연락만 그냥 그 생활이 어떠냐고 아이씨 생활 어떠냐고 그 문화만 하지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시고요? 모르죠. 알면 서울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모르죠. 그걸 안 쓰게 되려.
조 씨가 부인에게 증여한 땅은 서울과 경기, 전라도, 경상 지역에서 모두 4건이나 발견됐다. 이혼한 부인에게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채무자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그 사실관계 확인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도피 이제 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 씨가 재산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부인 정 씨를 만나는 일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 댁이죠? 예, 계십니까? 채무자 조 씨의 부인은 집에 없었고 대신 조 씨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래 걸려요? 전화는 어떻게 지금 만나겠습니까? 전화번호 같은 거. 예? 폰 같은 거 없는 아니 집 전화번호. 지금요? 예. 저희 집이요? 예. 나중에 전화라도 좀. 저희 이제 애금보험공사에서 왔습니다. 보험에서요? 보험공사. 아버님 여기 들어오세요? 아니요. 안 들어오세요? 예. 아버님은 주로 어디 기거하세요? 저는 그런데 아들을 통해 검사에 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아버님 연락처 몰라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참 아버님하고 어머니 이혼하셨나요? 예? 이혼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뭐 모든 것이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주소가 틀리고 그래서 이혼을 했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행위가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뿌듯하죠. 이제 모든 게 해명이 됐으니까. 회의 좀 한번 합시다.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 조직된 부실기업 조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파산한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만 추적했던 것에 비해 활동 영역이 훨씬 넓어진 셈이다. 수시로 비상 연락 시기를 잘 갖춰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채무가 있는 부실기업입니다. 그 부실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부실해졌고 그 부실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는지 또 금융기관의 부실이 결국은 공적자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부실 원인을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입니다. 경찰은 공장 주변에 20개 중 최근 대우그룹의 몰락으로 40조에 이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부실기업 조사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그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들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돈들을 이렇게 빼돌렸던 그 돈을 고스란히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다 두들겨 막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막아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가 풍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 부도덕을 몰아내는 것이 부실기업 조사의 목표이기도 하다. 퇴근 무렵이 가까웠어 유검사역과 이검사역이 서울역으로 향했다. 한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대구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옛날에도 출장은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급하게 가는 출장은 없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출발하는데 오늘 그냥 밤에 가죠. 우리야 물건 나왔다 그러면은 기동 타격대 아닙니까? 기동 타격대.